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엔 ITQ 엑셀 모의고사 7회 같이 해볼게요. 제일 먼저 이제 조건 보시면요. 제1작업에서 조건 모든 데이터 서식은 글꼴 도둠 11포인트 되어 있죠. 자, 도둠 11포인트 되어 있다면 상관없지만 뭐 굴림이나 다른 글꼴 되어 있다면 옵션에서 이거를 바꿔주세요. 새 통합 문서 만들기의 환경을 확인해 주시고요. 저희는 이제 바꿀 필요 없죠. 그러면 시트 1에서 시트 3까지 Shift 누르고 이렇게 클릭해 주세요. 그 다음에 모두 선택하신 다음에 여기에서 가운데 정렬로 위아래 가운데 정렬 모두 다 해 주시고요. 그리고 열 너비 A열 머리글 클릭한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 열 너비 1 확인 이렇게 해주세요. 그 다음에 이제 마우스 오른쪽 버튼에서 시트 그룹 해제해 주시면 되고요. 시트 명을 변경해 줘야 돼요. 제일 아래에서 더블 클릭한 다음에 제1작업 그 다음에 시트 2도 제2작업으로 시트 3 제3작업까지 이렇게 만들어 주세요. 자, 이렇게 만들었다면 이제 파일 저장해야 되겠죠? 다른 이름으로 저장 클릭을 해 주시고요. 여러분들 내 문서에 ITQ 폴더 찾아 들어가셔서 여기에서 수험번호 8자리 하이픈 자신의 본명 그 신청한 이름 있죠? 그 이름으로 저장을 해주세요. 그러면 위쪽에 이렇게 이름이 나타나죠? 그럼 이제 제1작업 가져다 놓으시고요. B4 셀에 커서를 갖다 놓으세요. 그리고 여러분들 출력 형태 보면 지금 상품 코드라고 B4 셀부터 내용이 시작되죠? 그 내용을 J14 셀 있죠? 거기까지 내용을 입력할 수 있는 곳은 모두 입력을 해주세요. 저처럼 이렇게 입력을 하셨다면 여기 보시면 여기 필요 없는 문제 번호까지 입력하실 필요는 없겠죠. 자, 그리고 입력하실 때 모두 가운데 정렬이 기본인데요. 지금 정렬 숫자 및 회계 서식은 오른쪽 정렬이잖아요. 그래서 이 평형 판매량 이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판매 가격까지는 오른쪽 정렬을 해주세요. 그리고 여기 지금 저는 이 세 자리 단위로 콤마 써야 되는 거 입력 안 하고 그냥 숫자만 바로 입력했죠. 이 상태에서 컨트롤 1 눌러 주시거나 여기에서 회계 있죠. 회계에서 여기에서 없음으로 이렇게 해줘도 되고요. 아니면은 여기 위에 홈 탭에 보시면 표시 형식 있죠. 여기에서 콤마에서 쉼표 스타일로 이런 식으로 바꿔줘도 자동으로 회계서식으로 이렇게 변경이 되죠. 콤마는 입력 안 하셔도 이렇게 자동 된다는 거 이렇게 알아두세요. 이제 셀 병합 먼저 할게요. B13에서부터 D13까지 드래그 해주시고 그 다음에 컨트롤 눌러서 B14에서 D14 그리고 다시 또 보시면은 F13에서 F14 이렇게 해주시고 그 위에 바로 옆에 보시면 G13에서부터 I13까지 이렇게 드래그를 해서 모두 다 블록 설정해 주셨죠? 그러면은 이제 여기 홈탭 맞춤에서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클릭해 주시면 가운데 정렬되면서 셀도 각각 이렇게 정렬이 병합이 돼요. 그럼 이제 테두리 지정할 건데요. 테두리는 상품 코드에서부터 소비 등급까지 쭉 드래그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B5에서부터 컨트롤 키 누르고 J12까지 드래그 그 다음에 다시 컨트롤 누르고 B13에서부터 J14까지 드래그 해주세요. 그 다음에 이제 홈탭 글꼴 탭에서 테두리 모든 테두리 먼저 지정 그리고 굵은 상자 테두리 지정해 주세요. 그 다음에 F13, 14 셀 있죠? 클릭해 주시고 여기는 컨트롤 1 눌러 주신 다음에 테두리로 가셔서 여기는 대각선만 이렇게 지정 확인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색상 지정되는 거 있죠? 위에서 상품 코드에서부터 소비 등급까지 드래그 해 주시고요. 그리고 상품명 셀 클릭, 판매 가격 클릭 각각 컨트롤 키 눌러서 클릭을 해 주세요. 그리고 색상 지시된 거 주황으로 변경을 해 주시고요. 이제 1, 2, 3 이 행에 대한 거 살짝 좀 키워 주시고요. 자, 이렇게 키워주셨다면 삽입 탭 가셔서 도형에서 지시된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 선택해 주시고 마우스로 보여지는 출력 형태처럼 드래그를 해서 만들어 주세요. 자, 이렇게 만들었다면 이제 여기 내용 입력하셔야 되겠죠? 그대로 내용 입력하시고요. 홈 탭에서 가운데 정렬 두 개 다 이렇게 가로 세로 해주시고요.
글자 크기 지정해 주셔야 되겠죠. 글자 지시가 지금 도둠으로 되어 있죠. 도둠 선택, 그리고 11포인트로 되어 있는 걸 24포인트로 지정해 주시고요. 그리고 검정색 굵게까지 지정해 주세요. 그리고 채우기 색상, 이거는 노란색 지정해 줘야 되죠. 채우기, 여기서 노랑 선택을 해 주시고요. 테두리에 대한 거 따로 지시 안 돼 있고 그림자 지정되어 있죠. 오프셋 아래쪽이라고 지시되어 있어요. 그리기 도구에 서식 가시고요. 여기서 도형 효과에서 그림자 바깥쪽 그림자죠. 오프셋 아래쪽을 선택을 해주세요. 클릭, 이렇게 하면 지정이 됐죠. 그럼 다음 이제 보시면 그림 복사 기능으로 결제란 만드는 거죠. 자, 여기 L17 쪽에 커서를 놓고 결제에서부터 옆으로 담당 팀장 부장을 각 셀에 입력을 해주세요. 그 다음 결제 아래 셀 있죠? 18, 이 셀 높이를 좀 넓게 조절을 해주시고요. L17에서 L18까지 블록 설정해 주신 다음에 컨트롤 1키 눌러주시고요. 맞춤 탭 클릭, 그리고 셀 병합하신 다음에 세로로 글자 써지게 선택 확인, 그 다음에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모든 테두리 지정을 해 주시고, 이거 그림 홈 탭에서 복사를 그림으로 복사, 그러면 여기서 이제 확인해 주시고요. 여기서 붙여넣기 하신 다음에 그림의 위치와 크기 여러분이 조절해 주시면 되겠죠. 이제 필요 없는 17에서 18행은 모두 삭제를 해 버리세요. 그리고 원래 화면 보기 상태로 다시 돌아와 주시고요. H14셀 선택해 주시고 이제 유효성 검사할 거예요. 데이터로 가서 데이터 유효성 검사 클릭해서 데이터 유효성 검사 실행, 그리고 모든 값은 목록 지정해 주시고요. 거기 지시되어 있는 거 상품명 C5에서부터 원본 클릭해 준 다음에 C5에서부터 C12까지 블록 설정, 그리고 확인해 주시면 셀렉트 바 나타나고 이렇게 이름 나타나죠. 자, 다음으로 이제 할 거는 셀 서식 지정할 거예요. F5에서부터 여기서 F12까지요. 블록 설정해 주시고 셀 서식 컨트롤 1키 눌러서 실행, 그리고 표시 형식에서 사용자 지정하신 다음에 이 뒤에 평이라는 이름이 나와야 되죠. 큰 따옴표에서 평 이렇게 써주시고 확인 눌러주시면 모두 다 평이라고 이름이 나타나게 되죠. 이제 G5에서 G12까지 블록 설정을 해주시고요. 여기는 판매량하는 거로 이름을 지정해 주세요. 이름 정의해서 판매량 확인 이렇게 해주시면 여기 이름 나타나죠. 이제 1번에서 6번까지 지정할 거예요. 1번에 해당되는 곳 판매 순위 이 부분 I5에서 I12까지 블록 설정해 주세요. 수식 입력줄에 놓고요. 이퀄 써주신 다음에 해당된 거 판매 순위 계산하는 거 있죠. 랭크 함수를 써주세요. 랭크 함수 할 때 항상 주의할 거는 그 전체 랭킹을 구하는 그 범위는 이렇게 모두 다 달러 표시를 해서 고정시켜 놔야 된다는 거. 자, 이제 컨트롤 엔터 누르면 이런 식으로 이제 내림차순 순위로 지정이 되죠. J5에서 J12까지 블록 설정해 주시고요. 수식 입력줄에 이퀄 써주시고 내용을 입력을 해주세요. if 함수, mid 함수 사용을 해서 하라고 되어 있죠.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엔터. 자, 그냥 엔터 누르면은 지금처럼 나오죠. 그래서 컨트롤 엔터 하는 거. 자, 이렇게 하면은 등급이 이제 나오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3번 쪽 벽걸이형 판매량 평균 계산하는 거. 여기에는 라운드와 디에버리지 함수 사용하라고 되어 있죠. 바로 지금 블록 설정 아니니까 그대로 그냥 이퀄 써주시고 내용 써주시면 위에 이렇게 나타나죠. 자, 그 다음에 엔터 하시면 449라고 나와요. 총 판매 금액도 마찬가지예요. 정의된 이름 판매량 이용해서 계산을 하는데 sum 프로덕트 함수 사용하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이퀄 써주시고 이렇게 해서 판매량이라는 이름 사용하면 되겠죠. 이거를 판매량 이름 아니라면은 여기에 지정된 그냥 이 값 대신 판매량이라는 글자 대신 이 지금 파란색으로 보여지는 여기에 그 셀 이름을 써주게 되겠죠. 자, 그러면 엔터 해주시면
자, 우선 총 판매 금액이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금액을 읽기가 좀 어렵죠? 그러니까 이거 셀 서식에서 회계로 바꾸거나 홈탭에서 지금 보시면 쉼표 스타일 이렇게 해서 좀 바꿔주시는 게 좋겠죠? 자, 그리고 둘 다 지금 숫자 및 회계 서식이니까 오른쪽 정렬로 그냥 바꿔 놓으세요. 그 다음 이제 종류가 스탠드형인 상품수 계산해야 되죠? 자, 5번에 해당되는 곳 제13의 블록 이 커서를 놔 주시고요. 이꼴 입력하시고 해당된 함수 사용을 해주시고 뒤에 AND 연산자와 큰 따옴표 안에 개라고 이렇게 입력을 해주셔야 몇 개 이렇게 계산된 게 나오겠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6번에 해당되는 곳 J14에 놓고요. 거기는 판매 가격 계산해야 되죠. H14셀에서 선택한 상품명 판매 가격 VLOOKUP 함수 사용하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꼴 입력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VLOOKUP 함수 맞게 설정을 해서 엔터 치면 이렇게 나타나죠. 여기도 역시 콤마로 해서 나타나는 게 보기 좋겠죠. 자, 여기도 오른쪽 정렬로 바꿔 놓을게요. 이제 7번에 있는 조건부 서식 계산할 거예요. 데이터 막대 스타일 빨강을 지정하고 최소 최대값 적용하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H5에서부터 여기서 H12까지 블록 설정 해주세요. 그 다음 홈 탭에 보시면 스타일 그룹 있죠. 스타일에서 여기에서 조건부 서식 클릭하신 다음에 여기 지금 데이터 막대라는 거 여기 보시면 그라데이션 채우기에 빨강색이라는 거 저희 지정해 주면 되죠. 자, 이렇게 선택을 해 주시고요. 그 상태에서 다시 홈탭 방금 조건부 서식에서 규칙 관리라는 거 있어요. 제일 아래 클릭을 해 주세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여기 지금 데이터 막대 있죠. 자, 이거를 규칙 편집 아니면 더블 클릭해 주세요. 그러면 서식 규칙이라 이렇게 나타나죠. 그럼 여기에서 제일 첫 번째 상태 최소값 최대값 자동으로 이렇게 처리하도록 되어 있고요. 테두리가 실선으로 되어 있는데 테두리 없음 선택.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테두리만 없게 해주고 그냥 바로 확인해 주시면 돼요. 확인하시면 테두리 없어진 상태로 이렇게 나타나요. 정답 파일과 이 빨간색 나타나는 게 좀 틀리다는 거는 신경 안 쓰셔도 돼요. 그거는 상관이 없으니까요. 그대로 방금처럼 해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다음 작업 제2작업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제1작업에서 B4에서 H12까지 블록 설정하라고 되어 있죠. 그 다음 복사해 주시고요. 제2작업에 B2 셀에서 붙여넣기를 해 주시고요. 여기에서 홈탭에 붙여넣기 아래쪽 클릭해서 선택 붙여넣기 열 너비를 맞게 이렇게 조절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여기 필요하다면 여러분이 알아서 적당히 높이는 조절해 주시고요. 그럼 이제 고급 필터 있죠? 종류가 벽걸이형이면서 판매량이 500 이상인 거 엔드로 이제 처리를 하게 되네요. 조건이치는 B13 쪽에서부터 이제 하고요. 그러면 종류와 판매량 단위 EA라고 되어 있는 거 컨트롤 눌러서 두 개 선택했죠. 컨트롤 C 카피 B13에서 붙여넣기 하세요. 그러면 따로 이거 설정 안 해도 되죠. 그러면 이제 B14에서 여기는 종류가 벽걸이형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엔드 단위로 되어 있죠. 이면서라고 되어 있으니까 여기에는 500 이상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서 입력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B2에서 H10까지 블록 설정해 주시고 데이터 탭 클릭 그리고 데이터 도구에서 여기서 정렬 및 필터에서 고급이라는 거 클릭을 해주세요. 그리고 다른 장소에 복사라는 거 클릭을 해주신 다음에 조건 범위는 저희 지금 여기죠. B13에서 C14까지 선택을 해주시고 복사 위치 B18이라는 곳에 여기서부터 시작하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확인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나타나죠. 그러면 마우스로 나타난 표 블록 설정해 주신 다음에 저희 표 서식에 지금 채우기 없음으로 먼저 바꾸라고 되어 있죠. 홈탭에 가서 채우기 없음으로 먼저 수정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표 스타일 밝게 10이라는 서식 지정하라고 되어 있어요. 바로 홈탭 스타일에서 표 서식 있죠. 여기를 표 스타일 밝게 지금 12죠. 12를 선택을 해주세요. 그러면 바로 이제 또 확인을 해주시면 이런 형태로 변경이 되죠. 이제 다음
제 3작업 피벗 테이블을 하도록 할게요. 제 1작업으로 가주시고요. 시트 그 다음에 B4에서 H12까지 블록 설정해 주시고 그 다음에 삽입 탭 가주세요. 그래서 제일 왼쪽 보면 피벗 테이블 있죠? 클릭을 해서 피벗 테이블을 실행을 해주세요. 피벗 테이블 만들기 있죠? 자, 이게 나타나면 이제 기존 워크시트라는 거 선택해 주시고요. 그리고 제 3작업 시트 여기에 B2 셀을 선택을 해주세요. 그럼 이렇게 나타났죠? 바로 확인을 해주시면 이렇게 피벗 테이블이 나타나요. 이제 조건과 출력 형태를 보고 이제 맞춰주시는데요. 잘 모르시면 교재 앞쪽 피벗 테이블 설명 다시 한번 봐주세요. 상품명 클릭하신 다음에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값에다가 가져다 놓으세요. 그리고 종류 또 클릭하신 다음에 마우스로 쭉 드래그해서 열 레이블에 가져다 놓으시고요. 그 밑에 보시면 판매량 단위 EA 있죠? 이거는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다시 값 쪽에 가져다 놓으세요. 그리고 판매 가격 단위 1 되어 있는 것은 밑에 행 레이블에 가서 이렇게 가져다 놓으세요. 그러면 이런 형태로 되면서 자동으로 피벗 테이블이 이런 모양으로 완성이 돼요. 이제 계산함수 변경을 위해서요. D4 셀에 이렇게 가져다 놓으시고요. 피벗 테이블 도구 있죠? 여기에서 옵션 탭 클릭하시고 활성 필드 가주세요. 그리고 필드 설정 이렇게 눌러주세요. 그러면 값 필드 대화 상자 나타났죠? 값, 요약, 기준 이렇게 탭 있죠? 여기에서 최대값 선택. 네, 이렇게 해주시고 여기 사용자 지정 이름 최대값 판매량 나오죠? 여기를 자, 살짝 수정을 해주세요. 단위 그 다음에 EA라고 해서 괄호까지 해주시고 확인을 클릭을 해주세요. 그러면 글자 지금 이렇게 바뀐 거 확인되죠? 이제 피벗 테이블 옵션 다시 가셔서요. 여기에서 피벗 테이블 탭 선택을 해주세요. 여기에서 옵션 클릭. 자, 그러면 피벗 테이블 옵션 나타났죠? 레이아웃 및 서식 탭 여기 보시면요. 레이블이 있는 셀 병합 및 가운데 맞춤 있어요. 이거 클릭해서 체크해 주시고요. 빈 셀 표시 이 부분은 체크를 우선 없애 주세요. 체크를 해 주시고요. 이제 피벗 테이블 도구의 옵션에서 제일 왼쪽 보면 피벗 테이블 그룹 옵션 있죠? 클릭을 해 주세요. 그 다음에 이 대화 상자 나타나면 레이아웃 및 서식에서 레이블이 있는 셀 병합 및 가운데 맞춤 체크해 주시고 빈 셀 표시에는 지금 조건에 지시해 보시면은 3번에 아스테리스크 2개 쓰라고 되어 있죠. 이렇게 해주시고 요약 및 필터 탭 클릭을 하신 다음에 여기에서는 행 총합계 표시라는 거 체크를 이렇게 없애 주시고 이제 확인을 눌러 주세요. 그러면 이제 모양이 좀 바뀌었죠. 다시 이제 출력 형태를 보시고요. 정렬 순서 좀 틀릴 거예요. 그래서 C2 셀 이거 레이블 옆에 이 표시 있죠. 이거를 셀렉트 상자를 클릭을 해서 텍스트 내림차순 정렬을 선택을 해주세요. 그럼 이제 조금 바뀌는데 저희 지금 여기 값이 좀 너무 많이 나와 있죠. 출력 형태 보면은 3개로만 나오잖아요. 5행부터 7행까지 그렇게 해주기 위해서 여기 B5 셀 클릭을 해주시고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그룹 눌러주세요. 그러면 그룹화 대화 상자 나타났죠. 그럼 시작 맨 처음에 그 출력 형태 보시면 5에 0이 지금 5개 나타나죠. 그리고 끝쪽에 보시면은 여기도 지금 1950000 써 있는데요. 2 써주시고 0 6개 입력을 해주세요. 그리고 단위는 5 써주시고 보시면 단위가 500000 해서 50만 단위로 되도록 해주시고 확인을 이제 눌러주시면 이렇게 출력 형태처럼 수정된 거 여러분이 보실 수가 있어요. 이제 B4 셀 있죠? 클릭해서 행 레이블이라는 글자를 판매 가격 단위 1이라고 입력해 주시고요. 열 레이블이 써 있는 C2 셀도 선택을 하신 다음에 여기도 종류라고 수정을 해 주세요. 그리고 지금 이제 출력 형태를 보시면요. 가운데 정렬이 되어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보시면 이런 부분들이죠. 이런 부분들 가운데 정렬로 이렇게 맞춰주세요. 숫자랑 다 보시고 여러분이 확인해서 각각 필요한 부분만 가운데 정렬되게 해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나머지 혹시 더 수정할 부분 있나 여러분이 확인을 하시고
그 다음 작업으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이제 제4 작업 그래프 할 건데요. 차트 종류 묶음 세로 막대형이고요. 출력 형태 보세요. 4개의 데이터만 갖고 사용을 하죠. 제1 작업 가 주시고요. 이제 우선 블럭 설정 없애놓고 저희 지금 상품명에서 보시면은 인버터 초절점부터 프리미엄 에어컨, 미니 에어컨, 프리미엄 인버터 이렇게 4개를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선택은 상품명이 있는 C4부터 먼저 클릭해 주시고요. 그리고 평형과 판매량으로 지금 범례가 나와 있죠. 그래서 컨트롤 키 누르고 평형과 판매량 F4, G4까지 이렇게 선택을 해주세요. 그리고 바로 밑에 지금 나와 있는 게 없죠. 좀 떨어져 있죠. 그런 게 역시 컨트롤 누른 상태로 인버터 초절전이라는 거 클릭을 해 주시고요. 바로 옆에 또 평형과 판매량에 해당되는 곳 FG에 해당되는 곳 선택해 주시고 컨트롤 키 누르신 상태로 그대로 C10에서 C12까지 이렇게 선택, 그리고 평형과 판매량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선택을 해 주세요. 그 다음에 이제 차트 만들어야 되겠죠. 삽입 버튼 삽입 탭 눌러 주시고 세로 막대형 클릭해 선택해 주세요. 묶은 세로 막대형 선택 해주시면 나타났죠. 그럼 바로 위에서 제일 오른쪽 차트 이동 눌러 주시고요. 새 시트에서 제4 작업에 만들어 넣어야 되겠죠. 확인 눌러 주세요. 제4 작업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시트 이름 제일 뒤로 가도록 해주세요. 그럼 1, 2, 3, 4 이렇게 정렬됐죠. 그러면 이제 여기에 대한 다음 작업 하도록 할게요. 조건을 보시면요. 차트 디자인 도구 있어요. 레이아웃 3 스타일 6으로 지정하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이 상태에서 바로 디자인 탭에 보시면 차트 레이아웃 3 선택을 해주세요. 그리고 스타일에 대한 거는 6에 대한 거를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럼 이렇게 모양 바뀌었죠. 영역 서식, 차트 영역 서식 마우스로 오른쪽 버튼 누르면 바로 글꼴 수정할 수 있죠. 도둠의 11포인트 수정을 해 주시고요. 다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차트 영역 서식 여기에서 채우기 그림 또는 질감 채우기라는 거 선택. 질감은 지시되어 있는 게 파랑 박엽지죠. 자, 클릭해 주시고 닫기를 해 주세요. 그 다음 그림 영역 흰색으로 되어 있는 이 부분 마우스 오른쪽 버튼에서 그림 영역 서식 눌러 주시고요. 지금 채우기 흰색이죠. 단색, 색깔, 흰색, 닫기 해주시면 돼요. 이제 제목 서식 지정하라고 되어 있죠. 차트 제목 클릭해 주시고요. 글자 지워버리고 새로 글자 입력을 해주세요. 글자 입력한 다음에 글자 블록 설정 해주시고 도둠의 글자는 굵게 20포인트죠. 굵게 지정되어 있으니까 따로 할 필요 없고요. 그러면 가운데 정렬되어 있는 상태에서 여기에서 채우기 또 있죠. 흰색으로 지정하라고 되어 있죠. 흰색 선택을 해주세요. 그리고 테두리 지정되어 있죠. 테두리는 차트 도구의 서식에 가주세요. 여기에서 도형 지금 테두리 윤곽선이죠. 윤곽선 저희 계속 그냥 파랑으로 했는데 이번엔 자동으로 한번 지정을 해볼게요. 어떤 거로 지정하든 따로 지시가 안 돼 있으니까 그냥 테두리만 지정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축 제목 따로 이제 조절할 필요 없겠죠. 다음으로 7번의 서식 판매량 계열의 차트 종류 마우스 가져가면 어떤 건지 나오죠. 판매량 그리고 작은 거는 평형 요소죠. 그러면 판매량에 대한 거 가져가서 바로 여기에서 자 디자인 탭 눌러주시고요. 차트 종류 변경 눌러주세요. 그 다음 저희 꺾은 선형 선택해야 되죠.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 클릭 확인. 그러면 이렇게 모양 나타났죠. 그러면 이 상태에서 지금 선택이 안 돼 있죠. 바로 여기 더블 클릭을 해주세요. 그러면 데이터 계열 서식 나타났죠. 보조축 선택하시고 닫기를 눌러주세요. 그러면 이게 보조축 되고 방금 작게 있던 이 막대 그래프는 커졌죠. 오른쪽에 보조 눈금선도 나타났고요. 이제 레이블 표시 있죠. 프리미엄 인터벌의 인버터의 평형 계열값. 자, 이거 클릭하면 전체 선택됐죠. 다시 한번 클릭하면 지금 프리미엄 인버터의 이 평형에 해당되는 것만 선택이 되죠. 그러면 이 상태에서 차트 도구에 레이아웃 가주세요. 여기에서 레이블 가운데 있죠. 여기에서 데이터 레이블 클릭 그리고
바깥쪽 끝에 나오도록, 위쪽에 나타나도록, 그럼 21평 이렇게 이쪽만 나타나게 되죠. 이제 그림 영역 눈금선 수정할 거예요. 레이아웃의 축 그룹에서 눈금선 클릭을 해주시고요. 여기에서 기본 가로 눈금선, 이거 기타 기본 가로 눈금선 옵션 실행해 주시고요. 선 스타일을 여기서 파선을 선택을 해주시고 닫기를 눌러주세요. 그러면 바뀐 거 확인됐죠? 그리고 이제 보시면 조건 6번에서 아까 제목 서식할 때 축 제목을 안 했을 거예요. 출력 형태 보면은 왼쪽에 기본 세로 축은 안 돼 있지만 오른쪽에 보조 같은 경우에는 위에 지금 단위 EA라고 써 있죠. 그걸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 지금 레이아웃에서 여기에서 축 제목 있죠. 클릭을 해주시고 보조 세로 축에 오른쪽은 항상 보조로 지금 되어 있으니까요. 여기에서 가로로 나타나는 글자 이렇게 해주시고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가져다 놓으시고 여기에다가 원래 써있는 글자 지워주시고 새로 글자를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나타나죠. 자, 그러면 이제 다음 또 순서대로 지시 넘어갈게요. 법예명을 변경을 해야 돼요. 차트 도구에 디자인 탭 클릭을 하시고요. 여기에서 데이터 그룹의 데이터 선택 실행, 여기 지금 평형 말고 판매량이라는 거 밑에 그 단위라는 그 글자는 필요가 없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그냥 저희 판매량이라는 것만 글자 입력해 주세요. 확인해 주시고 그 다음 확인해 주시면 평형 판매량 이렇게 출력 형태처럼 나오죠. 이제 조건 9번 보면 도형,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 설명선 만들어야 되죠. 자, 그림 영역에 해야 되니까 그림 영역 클릭을 해주시고요. 삽입 탭 클릭, 그리고 도형을 이제 선택을 해줄 거예요. 설명선이죠.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 설명선 선택을 해주시고 마우스로 적당한 크기로 드래그를 해주세요. 드래그 이제 하셨다면 여기에 글자 입력을 해주셔야 되겠죠. 입력하시고 홈 탭으로 가주시고요. 가운데 정렬 위아래에 맞춰주세요. 그리고 글자에 대한 거 따로 지시 없죠. 그럼 자동이라고 바꿔놓을게요. 글자 색깔도 바로 자동이라고 바꾸면 흰색으로 되죠. 이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이렇게 가져다 놓고 위치는 여러분이 맞춰서 조절을 해 주시면 되겠죠. 모두 정렬이 이제 다 되었다면요. 여러분들 조건에 맞춰서 작성하지 않은 거 있나 확인을 해 주시고 저장하신 다음에 제출해 주시면 돼요. 다음 시간에는 모의고사 8회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어요.